네, 10대 SNS 사용에 관해 전 세계적인 규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벌써 강력하게 시행한 국가도 있고, 이제 한국을 포함해서 시행 예정인 국가들도 있죠. 그 중에서도 호주가 강력한 규제에 이번에 나섰는데 어떤 움직임이 있고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0대 SNS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호주가 있습니다. 이제 호주에서 16세 미만의 아동은 SNS를 전면 금지한다고 하는데요. 계정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 금지를 하는 금지법을 발의를 했는데 통과하면 전 세계 최초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는 나라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일단 청소년의 SNS 과외 의존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SNS를 너무 과하게 의존한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성장 중인 10대 시기에 무분별한 폭력성, 그리고 또 혐오 콘텐츠를 접할 경우에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도 마찬가지로 계정을 이제 생성할 수가 없는 거죠. SNS라고 하면 뭐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뭐 유튜브, 그 다음에 X, 틱톡과 같은 타 SNS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규제 이야기가 왜 나오고 있을까? 이거는 10대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잘 느끼고 있는 건데 어떤 SNS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죠. 부정적인 영향, 대표적으로 심리적인 우울감이 있고 또 어떤 비교 문화 확산 등으로 인해서 어떤 차별, 그 다음에 또 사기 광고로 인한 범죄 양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SNS는 굉장히 취약한 아동, 청소년부터 크게 인간 자체를 힘들게 한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상황은 어떨까? 한국 규제 상황은 내년 2025년 1월부터 규제가 시작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호주와 같은 규제가 아니라 10대는 이제 10대 계정으로 만들어진다고 해요. 10대 계정이 따로 있고 부모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는 이제 10대 계정 청소년 보호 조치라는 게 생긴다고 합니다. 자동으로 계정이 이제 비공개 처리가 될 거고 이제 부모가 관리 감독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폭력이나 혐오 콘텐츠는 자동으로 이제 차단하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해요. 그리고 17세 미만의 이용자는 이제 부모 승인이 있어야 이 보호 강도를 낮출 수 있다고 해요. 더 많은 콘텐츠를 볼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접속 시간이 1시간 이상 되면은 경고 알림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1월부터 시작인데 사실 벌써 시작됐다고 봐도 무방한 게 한국에서 이제 육아 계정들 있잖아요. 아기 사진들을 올리고 그런 육아 계정들이 삭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육아맘 땡땡 엄마가 관리하는 계정이라고 해도 이게 계정이 삭제가 된다고 해요. 왜냐면 애기들 같은 사진이 있으면은 이제 이게 아동 콘텐츠로 인식을 해서 AI가 자동으로 판별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육아 인플루언서들에게는 굉장히 큰 비상이죠. 계정 자체가 그냥 날아가는 거니까. 그 또 뭐가 있을까? 아역 모델, 그다음에 아역 배우 계정도 비상이죠. 아동기나 청소년기의 사진들이 올라오니까 이제 10대 계정이나 혹은 아동 계정이라고 판단해서 삭제하거나 이제 비공개로 전환시킨다는 거죠. 그럼 인플루언서가 아니고 나는 일반인인데 아기 사진도 못 올리나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근데 우리 애기가 너무 이뻐서 사진을 올렸는데 계정이 삭제돼. 지금까지 올린 사진들이 다 지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발생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AI가 걸러낸다고 하는데 사실 신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실제로 육아가 올린 것도 아니고 아이가 올린 게 아니지만 부모가 관리 감독한다고 해도 실제로 삭제가 되고 있는 그런 건수들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SNS 규제가 답일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규제를 한다고 해도 비교 문화가 사라질까라는 게 조금 생각인데 뭐 2008년 2009년, 2010년 약간 투지폰 시절의 좀 마지막 부분이죠. 그때를 생각한다고 해도 뭐 청소년 도박이라든지 불건전 콘텐츠는 항상 있었어요. 보고자 한다면은 규제를 해도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이제 이거를 안 봐야 되고 퍼뜨리지 않아야 되는 그런 스스로 깨우치게 해야 되는데 그 시작이 저는 규제는 조금 아니라고 보는 게 당장의 규제보다는 학교에서 뭐 지속적인 교육이나 가정교육이 좀 선행되어야 좋은 선순환을 일으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SNS의 탄생은 어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이죠. 인간의 욕망을 보여줄 수 있는 장소고 예전에 비해서 허영심만 늘어나게 되는 현상이 큰 것 같습니다. 2013년, 14년 때 SNS 초기 페이스북의 담벼락이라든지 인스타그램 피드를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 화려한 게 있었나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친구들의 평범한 일상이 주였고 뭐 치킨에 맥주 한 잔만 올려도 굉장히 부러워하고 재밌게 보던 시절이죠. 지금은 이제 경쟁하듯이 서로 좋은 것만 올리다 보니까 그 좋은 것이라는 그 기준이 너무 높아졌어요.
나는 그냥 이 정도만 행복한데, 이 정도만 해도 난 좋은데, 이거를 올리기가 좀 그런 거죠. 왜냐면 좋은 것의 기준이 높아졌다 보니까 나는 좋아도 올리면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올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식탁에서 김밥에 컵라면 먹는 사진을 올리고 싶지 않아 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괜찮은 순간들만 올리려고 하는 업로드 도파민 중독 시대라고도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SNS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오히려 저는 자기의 삶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과잉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과잉의 최고점에 와 있다고 사람들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 기회에 약간 디톡스하는 느낌으로 SNS 사용을 좀 줄여보려고 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가끔 계정을 한 2-3주 정도 비활성화를 해요. 비활성화를 하면은 처음에는 좀 불안감이 있긴 있습니다. 계속 켜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근데 일주 정도 지나면은 마음이 꽤 편안해져요. 휴식을 취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SNS는 약간 연결이라는 측면 때문에 휴가를 가도 여행을 가도 계속 SNS를 하니까 온전히 쉬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일본 갔다 제주도 갔다 하면은 피드에 한 스토리 한 10개씩 올리고 싶잖아요. 그 업로드를 하는 행위 자체에 너무 도파민이 중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회에 청소년들의 SNS가 이제 규제될 예정이지만 성인들도 이참에 SNS 사용을 좀 줄이면서 자신의 진짜 일상을 좀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